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양의 최고의 정원수이자 부부와 합수로 특별한 화해당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수많은 꽃들 중에는 그 화려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깊고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고대 황실 정원의 한가운데에서 황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수많은 시인과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바로 화해당 나무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연약하고 섬세해 보이지만 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이 아름다운 꽃의 세계로 여러분 모두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화해당 나무가 지닌 신비로운 매력과 그 속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화해당 나무 혹은 보다 친숙한 이름으로 꽃사과나무라고도 불리는 이 식물의 학명은 말루스 할리아나입니다. 이 학명은 식물 분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관다발식물군, 속시식물군, 쌍떡잎식물군,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사과나무 속의 일원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이 나무가 할리아나꽃 사과라는 이름으로도 식물 도감에 등록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명은 단순히 이름을 넘어 화해당 나무가 지닌 고유한 생물학적 특성과 더 넓은 식물, 계통 내에서의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화해당 나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과나무와 같은 속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가을이 되면 작고 귀여운 사과와 비슷한 모양의 열매를 탐스럽게 맺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류학적 정보는 화해당 나무가 지닌 식물학적 특성과 더불어 다른 사과나무 속 식물들과의 진화적 관계 및 형태학적 유사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학명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식물의 본질에 더욱 깊이 다가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해당 나무는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 짧지만 강렬한 봄의 절정기에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선보입니다. 이때 피어나는 꽃들은 주로 연한 홍자색 또는 은은한 분홍색을 띠는데 그 색감은 너무 강렬하지도 너무 희미하지도 않아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이 나무의 개화기에서 주목할 만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징은 바로 꽃이 마치 가느다란 실이나 우아한 술처럼 길게 늘어져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개화 형태 때문에 화해당 나무는 예로부터 수사해당, 즉 아래로 드리워진 실과 같은 해당화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은 꽃이 피어나는 모습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분홍빛 꽃잎 아래로 자주색을 띠는 길고 가는 꽃자루가 마치 보석을 매단 듯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주색 꽃자루는 연약해 보이는 꽃잎과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인 깊이를 더하고 전체적인 꽃의 아름다움을 한층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화해당 나무의 꽃은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코끝을 스치는 은은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발산하여 봄날의 정원을 더욱 풍요롭고 감각적으로 만듭니다. 그 향기는 강렬하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어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당 나무의 꽃은 그야말로 시각, 후각을 모두 만족시키는 오감의 향연을 제공하며 보는 이의 감탄을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우아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꽃들은 종종 저마다의 특별한 꽃말을 가지며 이를 통해 은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화해당 나무 역시 그 고귀하고 빼어난 아름다움에 걸맞은 의미심장한 꽃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화해당 나무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꽃말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식물이 지닌 독보적인 자태와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에 어울리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고귀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며 섬세하면서도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들은 인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해당 나무가 지닌 수사해당이라는 별칭과 양귀비에 비유될 정도의 매혹적인 매력을 감안한다면 매혹, 유혹, 우아함과 같은 의미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해당화 꽃말이 이끄시는 대로 또는 미인의 잠결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화해당 나무 역시 누군가를 부드럽게 이끌거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을 상징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꽃말들은 단순히 식물에 대한 정보를 넘어 인간의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화해당 나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꽃말은 식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인 것입니다. 화해당나무라는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그 식물의 기원과 오랜 역사적 배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본래 중국이 원산지로서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 대륙에서 정성스럽게 재배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독보적인 관상 가치 덕분에 중국의 황실 정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조경수로 사랑받으며 널리 심어졌습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여 당시 최고의 미인이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양귀비의 미모에 비유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당시의 문헌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화해당나무가 꽃 중의 귀비, 즉 화귀비라는 별칭이나 꽃 중의 존귀함이라는 뜻을 지닌 화존귀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별칭들은 화해당나무가 단순한 꽃을 넘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위상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름 자체가 이 식물이 지닌 고귀하고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화해당나무의 여정은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는 무로마치 시대 이전에 이미 도입되어 하나카이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화해당나무의 아름다움이 국경을 넘어 많은 문화권에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평대군의 비해당 48형 식물명에서 해당은 11번째 깊이 잠든 해당에 등장합니다. 화해당은 조선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확한 도입 시기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당나무가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에 이르러서야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이 아름다운 나무는 비로소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인 표준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는 화해당나무라는 이름이 단순한 명칭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당나무는 그 빼어난 아름다움과 우아한 자태 덕분에 정원 및 조경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귀한 식물입니다. 그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품격 있는 분위기는 어떤 공간이든 평범함을 넘어 특별하고 예술적인 공간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수로서 화해당나무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자랑하며 그 자체로 시선을 사로잡는 중심 요소가 됩니다. 독립수로 심었을 때는 그 우아한 수영과 개화기의 풍성한 꽃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조형물이 되어줍니다.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평온함을 선사하며 정원의 품격을 한층 높여줍니다. 또한 화해당나무는 다른 나무나 관목, 초본류 식물들과 함께 혼합 식재할 때에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양한 식물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잃지 않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관을 연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화해당나무는 아교목, 즉 키가 그리 크지 않은 교목에 속하기 때문에 키 큰 교목류의 하부 공간이나 키 작은 관목류와 함께 식재할 때 상부 계층에 배치함으로써 조경에 입체적인 깊이와 변화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화해당나무가 만개하는 봄의 개화기는 특히 환상적인 시기입니다. 이때 만개한 꽃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화해당나무의 매력이 재조명되면서 도시 경관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조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조경 분야의 새로운 트렌드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변, 아파트 단지 등 다양한 공공공간에 식재되어 도시민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해당나무의 지리적 기원은 주로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세계 각지,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아름다운 나무는 점차 그 존재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식물원, 그리고 개인 정원 등에서 관상용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으며 그 고유의 아름다움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 화해당나무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강진군에 위치한 남미륵사입니다. 이곳은 화해당나무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봄이 되면 수많은 화해당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워 장관을 연출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미륵사의 화해당나무 군락지는 이 식물의 아름다움을 한껏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매년 봄철이면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환상적인 풍경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외에도 봄철에 남이섬, 에버랜드 등지에서 화해당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화해당 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운 식물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수많은 에피소드와 상징을 남겨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화해당 나무가 지닌 특별한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앞서 간략히 언급했듯이 중국 당나라 시대에는 이 꽃의 아름다움이 당대 최고의 미인이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양귀비의 미모에 비견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시인들과 문인들은 화해당 나무를 노래하며 양귀비의 매혹적인 자태를 묘사하는데 이 꽃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양귀비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이 마치 화해당 나무의 꽃이 힘없이 아래로 늘어진 듯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화해당 나무의 미인의 잠자는 모습 또는 요염함이라는 은유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은 이후 많은 예술, 작품과 문학 속에서 미인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화해당 나무는 단순한 꽃을 넘어 미인의 상징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또한 화해당 나무는 중국 황실 정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조경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황실의 정원사들은 화해당 나무를 목련, 모란, 개화와 함께 심어 옥당북이라는 매우 상서로운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옥당은 귀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거처하는 장소, 즉 황실이나 고위 관료의 저택을 의미하며 북이는 재물과 명예를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들 네 가지 꽃이 함께 어우러진 정원은 황실의 번영과 안녕, 그리고 부와 명예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강력한 염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해당 나무는 단순한 꽃을 넘어 동양 문화권에서 길상과 번영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화해당 나무가 지닌 아름다움에 더욱 깊이와 품격을 더해줍니다. 이 꽃은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염원과 가치관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일 흥미로운 사실은 때때로 서부해당화나 수사해당화라는 명칭이 혼용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서부해당화는 일반적으로 말루스 할리아나,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화해당 나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꽃사과나무 품종 중에서도 특히 그 아름다움이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의 다양성은 화해당 나무가 여러 지역과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사랑받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화해당 나무는 그저 관상용으로만 가치가 있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효능과 활용 가능성은 이 식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해당화의 꽃봉오리는 동양의학에서 약재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화해당 나무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인류의 건강과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화해당의 열매는 그 자체로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공을 통해 맛있는 잼이나 차 등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작고 붉은 열매는 새콤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가을철 별미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처럼 화해당 나무는 학술적인 분류와 역사 속에서의 상징적 역할, 그리고 현대의 조경 활용과 심는 법 및 관리 방법, 나아가 약용 및 식용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채로운 면모를 지닌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와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통해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외에도 화해당과 얽혀진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부인 홍라의 여사와 다툼이 있을 때 바로 이 화해당 나무 밑으로 와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을 다졌다고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나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화해당이 우리나라의 정원수, 조경수, 부부합수로 더욱 더 유명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당 나무는 우리에게 단순히 시각적인 즐거움을 넘어 삶의 풍요로움과 자연과의 교감을 선사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화해당 나무를 통해 단순한 꽃 한 송이가 아닌 생명, 역사, 문화,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응축된 하나의 작은 우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삶의 공간 곳곳에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특별한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